안녕하세요. 시그마 천공입니다. 오늘은 스탠다드 전략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스탠다드가 한국말로 기존, 표준 뭐 이런 건 표준이겠나요? 표준 전략. 좋습니다. 표준 전략으로 나가겠습니다. 표준 전략이란 무엇일까요? 일단 표준 전략에 대한 개념부터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표준 전략이라는 것은 사회가 정한 경로이죠. 예를 들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결혼, 안정된 삶. 이게 표준 전략입니다. 제가 만든 어떤 단어이죠. 소위 말하는 알파, 베타 남성들은 이 위계 속 경쟁에 참여해 있는 사람들이죠. 하이라키. 하이라키라는 것은 사회의 계층 구조이죠. 그리고 하이라키라는 것은 사회가 있으면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구조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시그마는 위계 밖에서의 자신의 어떤 규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 표준 전략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 비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이 시그마적 인생을 살아간다. 그리고 시그마라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사람들은 굉장히 팬시하고 자극적인 단어를 선호합니다. 자기가 어떤 위계 질서를 따르지 않고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정신승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상당히 제가 네거티브하게 사람들을 굉장히 평가하는 그런 부정적인 어떤 유해한 요소들이 있는 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시그마 남성이라는 것이 선과 악 중간에 딱 서 있는 굉장히 날카로운 어떤 존재이죠. 자, 표준 전략 저는 근본적으로 싫어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의 미래 제가 구상하는 나의 삶은 어떤 위계 질서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 아주 어린 나이부터 결혼, 뭐 좋은 직장 이런 거에 대한 로맨스나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표준 전략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게 나한테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를 잘못 우리가 판단하면 소셜 리젝티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나의 사회 낙오자다. 글쎄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진심, 자기가 자기의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에서 나온 사람들, 어떻게 보면 소셜 리젝티브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들이 정말로 그 삶을 진정으로 원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고독한 자연에 묻혀서 사는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다. 적어도 80%는 만족한다면 현명한 것이고 진실한 삶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추구했던 삶을 자기가 살아가면서도 그 현재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삶, 진실하지 않은 삶이잖아요. 이렇게 사시면 불행한 것이고 불행하다는 넘어서 사람은 진실하지 않다는 거, 내 인생이 가짜다는 것처럼 허망하고 비참한 건 없습니다. 그게 실패한 인생이죠. 어떤 사람이 만약에 어떤 전문직에 있다고 봅시다. 제가 학생들을 15년 동안 사교육업에 종사하면서 자기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모르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한 90%는 거기에 속합니다. 한국 학생들의 특징이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어떤 열망도 없고 특별한 목표도 없어. 내가 만약에 어떤 특정한 직업군에 엔터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대개는 부모가 원하는 것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직업들이 몇 개가 있죠. 제가 그분들에게 어떤 침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직업군들을 제가 디스플레이하지 않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선호하는 어떤 전문 직종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것이 되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데 본인도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잘 보면 원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표준 전략에 자기가 맞춰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이제 이 분이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그 직업도 얻고 본인이 원하는 표준 전략의 삶은 얻었다고 봅시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안정된 결혼 생활. 근데 이러한 삶에 대해서 자기가 환멸을 느끼고 이 삶의 만족도가
8대2 법칙에서 벗어난다. 자기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이 5대5다. 불행함이 50, 행복이 50. 대개는 4대6이나 3대7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행복할 때는 30%, 불행이 70%. 이거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본성에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시그마적 인생이라는 것은 분명히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안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부처님이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절대 그 어떤 다른 것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네 자신에게만 의존해라. 나의 말도 무시하고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쳤던 설법도 다 무시하고 오직 너가 만든 창의적인 너만의 세계 그 사상에 네가 의존하라. 길가에서 나를 만나면 나를 죽여라. 이게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절대적으로 자가적인 자의적인 완벽한 네 자신으로 회개하라.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죠. 시그마 남성은 그런 남자죠. 완전히 독립적인 자가적인 인생, 완전히 100% 자율성적인 인간입니다. 그가 이 표준 전략의 삶을 따르지 않는 것은 표준 전략의 삶이라는 것은 시그마적인 삶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는 안 돼. 이러한 어떤 도그마에 빠지면 여러분 이거는 아닌 거야. 이건 시그마도 아니고 완전 개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 표준에 자꾸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그거 자체가 아닌 거예요. 시그마도 아니고 알파도 아니고 개족도 아닌 거예요. 자꾸 저보고 전공이님은 시그마다, 이 사람은 뭐다 시그마다 이런 레벨을 붙이지 마세요. 붙이지 마. 내가 시그마란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모델입니다. 어떤 모델이지 우리가 시그마 남성이 되자 전공은 시그마다 이거 아니에요. 나 그런 거 좀 짜증나고. 자, 봅시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어떤 초월과 해탈입니다. 그걸 제가 주장하는 거죠. 사실 시그마란 개념이죠. 조금씩 제가 조금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환멸감 느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즘 와서. 이걸 좀 여기서부터 이제 좀 해체하고 이걸 좀 초월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시그마 천공에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어 하는 저의 호소는 무엇이냐. 여러분의 삶이 진실되고 정통성을 가지고 현명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하고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회적 현상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것을 초월하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과연 나의 삶은 올바로 살고 있는 것인가? 과연 나는 나의 본성에 맞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가 나에게 임포스한 삶을 의무적으로 낙타같이 살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스스로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공부,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직업, 내가 원해서 하는 겁니까? 나의 본성에 맞는 것일까요?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나는 도대체 내 삶을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 행복한가요? 이런 걸 끊임없이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그마 남성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아주 가열차게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고 과연 표준 전략이 나의 본성에 맞는 것인가 늘 생각했던 사람이고 또 표준 전략에 대한 아무런 의심 없이 아무런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이 자기도 그 삶을 따라갔지만 자기한테 안 맞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몸소 체험하고 그리고 체험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직관력으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튀어나온 겁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반항하라고 부르고 사회 낙오자라고도 부르고 이상한 새끼라고도 부르고 외로운 늑대라고도 부르고 온갖 명칭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들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레벨을 붙이더라도 어떠한 딱지를 붙이더라도 나는 나의 삶을 살겠다. 이러한 용기를 가질 때
그 사람이 초인인 것이죠. 즉 시그마 남성인 것이죠. 자, 그러면 시그마 남성이 왜 위계보다 자유를 추구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경쟁보다 독립을 중시합니다. 저희 작은 형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인데 그 형이 저한테 어렸을 때 하던 얘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 인생은 경쟁이다. 그래서 치열하게 사는 것이다. 그 사람은 자기 철학대로 사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저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표준 전략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죠. 하지만 저는 인생을 독립으로 본 사람입니다. 인생을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가 20대 때 가졌던 저의 철학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도화지고 거기다가 나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게 이게 나의 인생이다. 이게 저의 철학이었어요. 하지만 저의 형의 철학은 인생이라는 것은 이미 다 매뉴얼이 있는 거고 매뉴얼에서 승부를 걸어서 끝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게 저의 형의 철학이었죠. 그런데 그거엔 많은 모순이 있습니다. 왜? 그러한 삶에는 굉장한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 자아 상실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게 됩니다. 왜? 사회가 정한 룰을 따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다 이 사람들이 중년기에 어떤 위기가 닥쳐오면 완전히 좆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평가보다 자기 기준의 효율과 자유를 우선시한다. 이게 시그마 인생의 모토입니다. 타인의 평가, 제가 늘 얘기하죠. 대한민국 사회를 가장 압박스럽게 억누르면서 사람들을 아주 가증스럽게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가 뭔지아십니까? 타인의 평가입니다. 한국 사람들 같이 타인의 평가에 목숨 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기 기준의 효율과 자유, 여기에 대한 철학이 없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에 언제나 목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회적 성공을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표준 전략을 따르는 인간들은. 하지만 시그마 남성은 사회적 성공이 행복이라는 전제를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그마 인생에게는 이 표준화된 경로가 그에게는 자유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표준 전략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스탠다드 스트래티지, 기준 표준 전략. 스탠다드 전략은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만드는 거야? 사실 이 유교 사상이라는 것이 표준 전략을 위한 시스템이죠. 그 당시 공자님이 나왔던 시대는 춘추 전국 시대라서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워낙 중국 놈들이 질서가 없고 족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 새끼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략이 어떤 표준화가 필요하고 도덕이라는 게 필요한 것을 공자가 느낀 거예요. 워낙 중국 놈들이 야만이니까. 그래서 공자가 학당을 만들고 질서를 만들고 중국에는 고대 중국에는 위대한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양심을 가진 학자들이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타락하지 않게 어떤 기둥, 주춤돌이 조금씩 되어왔는데 문화혁명 때 다 그 인간들 말살시키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중국인들은 다 바퀴벌레인 겁니다. 표준 전략은 사회가 만든 정상 경로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을 위한 생존 모델입니다. 그렇죠. 다수가 따르는 겁니다. 표준 전략이라는 게. 굉장히 안전하지만 개성을 억압하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에릭 프롬이라는 철학자 얘기를 자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릭 프롬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심각한 본인의 시선으로 날카롭게 지적한 그 핵심은 뭐냐. 인간은 개성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자기의 개성을 스스로 억압한다. 왜? 안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럼 시그마 남성은 이러한 시스템을 어떻게 보냐. 그건 너희를 위한 매뉴얼이지 나를 위한 매뉴얼이 아니야. 그래서 조직에서 볼 때는 규칙을 어긴 반항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그마 남성은 규칙 밖에서 더 효율적인 길을 찾겠다라는 생각을 창의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효능감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이죠.
시그마 남성은 굉장히 효율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효과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탠다드 전략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는 저 새끼 인생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 즉 저희 형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인생 낭비하고 사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새끼는 왜 표준 전략을 따르지 않고 왜 대학 잘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왜 캘리포니아를 가가지고 이사한 지도 오고 앉아있냐. 하지만 시그마 남성은 제가 시그마 남성이라는 게 아니고 표준 전략을 어기는 이유는 자기 효능감, 자기 인생을 효율적으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들에게 볼 때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파격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표준 전략을 따르는 사람은 가이드라인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즉 매뉴얼 없이는 살 수 없다. 제가요 제일 싫어하는 게 매뉴얼에 미쳐있는 인간들입니다. 제가 저번 방송에서 얘기했죠. 한국에서 여자를 획득하려면 돈과 외모가 있어야 한다. 이 돈과 외모란 것은 그 베타 남성이 알고 있는 매뉴얼이죠. 한국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다 매뉴얼에 미쳐 있습니다. 97%는 그 정도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너는 돈과 외모가 없으니까 넌 자격이 없어. 누가 만든 자격인데 씨발. 누가 만든 건데? 네가 만들었고 너가 그렇게 살면 되지. 나한테까지 그거를 인포스 하지 마. 이게 시그마 남성의 반항입니다. 족가는 소리 하지 마. 나는 나의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내가 스스로 검증하지. 네가 검증하지 마. 씨발놈아. 사회의 칭찬이 아닌 자기 성취감이 원동력. 제가 얘기했죠. 시그마 남성은 오직 한 명에게만 인정받으면 된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누가 나를 칭찬해 주길 원하지 않는다. 제가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의 라이프 모델이 뭔지 보여주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유럽으로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사진을 존나게 찍습니다. 왜 찍는 줄 아세요? 보여주기 위해서 찍는 거예요. 단지 그것입니다. 나의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나의 SNS 올리고 주변 친구들 동창회 가서 자랑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거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열심히 달립니다. 구경할 시간도 없어. 존나게 달려야 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루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돌아다녀야 돼. 그 유명한 명소를 거기서 사진을 박는 것이 그 여행의 목적이다. 이것을 저는 뭘로 보냐. 퍼포먼스와 오디언스의 맥락으로 봅니다. 퍼포먼스는 여행을 가는 사람이죠. 즉 자기가 퍼포먼스 하는 거야. 연주하는 거야. 실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디언스가 필요한 거야. 그걸 봐줄 관중, 청중이 필요한 거죠. 그건 SNS에 있죠. 인스타에 올려야죠. 즉 남한테 보여주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된다. 이것이 껍데기만 사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자기 효능감이 전혀 없는 인생이죠. 왜? 이 사람은 처음부터 철저히 표준 전략, 매뉴얼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럽에 간다면 가고 싶은 장소가 딱 한 곳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글라미스 캐슬을 가고 싶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있는 갈라미스 성은 제 시그마 전공 사진에 붙어있는 그 성이 갈라미스 성입니다. 저는 유럽을 간다면 여기 하나만 가면 됩니다. 사진 찍을 필요도 없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거기에 가고 싶습니다. 집단의 인정보다 자기 기준의 완성도에 집중해야 한다. 시그마 남성의 모델을 제가 수없이 얘기한 거죠. 집단의 인정 필요 없어. 사람은 집단의 인정을 원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 퍼포먼스와 오디언스. 이거의 연속입니다. 자기 기준의 완성도. 제가 왜 일본 문화를 동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라이들이 검수를 익힐 때 인정받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사무라이 정신은 굉장히 순수하고 아름답습니다. 완성도, 완벽에 가깝기 위해서 누가 나한테 봐주는 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기준, 내가 만든 기준, 거기에 완벽하게 이룬다. 일본 국민의 정신에, 일본 문화의 정신의 위대함 중에 하나는 완벽도입니다.
그들은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서 끝까지 냉정함을 잃지 않는 그러한 혼의 정신이 있죠. 야구 선수 오타니가 왜 위대한 선수인지 아십니까? 그러한 일본인의 사무라이 정신이 오타니의 눈빛에서 저는 볼 수 있다. 그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야. 집단의 인정이 아니야. 그는 자기가 추구했던 세계 정상이라는 목표를 두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전형적인 일본인의 문화가 그 친구한테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매뉴얼에 사는 사람들, 집단 가치와 표준 전략을 따르는 사람 저를 비난합니다. 어디 쪽발이를 네가 칭찬하냐. 미친놈들이죠. 자, 축구 경기를 할 때 잘 보세요. 한국하고 미국을 축구한다. 한국하고 네덜란드를 축구한다. 그렇게 열을 내지 않습니다. 근데 꼭 일본하고 축구할 때만 열을 내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거 미친놈들이에요. 자, 일본과 한국의 역사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두 민족 간에는. 하지만 그 1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맨날 전쟁해야겠네. 독일하고 영국하고 맨날 그냥 그렇게 해야겠네. 자, 무언가 매뉴얼에 미치면 이렇게 됩니다. 실패해도 남 탓은 안 하고 자기 책임을 자기한테 귀속시킨다. 이거는 도덕적으로도 완성된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는 남의 길보다는 내 길을 믿는다. 성경에 보면 천국으로 가는 길은 한없이 거칠고 좁고 위험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시그마 인생을 얘기하는 거죠. 매뉴얼의 인생, 표준 전략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은 탄탄대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창의적으로 찾아가는 길은 매우 험합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길이죠. 제가 좋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가을에 이때쯤이죠. 10월, 이제 11월 달이면 내장산에 단풍놀이를 가는 때입니다. 저는 내장산을 좋아합니다. 내장산은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는데, 대개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고, 길이 정비가 아주 잘 돼 있죠.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저는 입산 금지구역으로 합니다. 입산 금지구역. 그 길에 제가 아는 길이 있습니다. 저만이 아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굉장히 험합니다. 개발을 안 해놓고 정돈을 안 했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 길은 시에서, 정부에서 간척을 안 한 거기 때문에, 개척을 안 한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르기가 힘듭니다. 근데 길은 길이야. 누군가가 있었던 길이야, 보니까. 그 길로 가면 경치가 끝내줍니다. 그리고 빨리 올라가고, 가장 좋은 것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나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시그마의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 표준 전략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만든 길을 따라갑니다. 가끔 법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주관적으로 볼 때 사회 통치를 하기 위해서 국가가 만든 법이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만든 법은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잠깐 조그만 법은 어길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도 법은 법이기 때문에 나쁜 건 나쁜 거죠. 제가 법을 어긴 걸 좋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시그마 남성에게 표준 전략은 속박일 뿐이죠. 속박일 뿐입니다. 저는 지식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싫어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소수의 커뮤니티, 시그마 천국,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아직 교화가 덜 된 사람이 있고, 아직 저쪽 멀리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죠. 진짜 나로서 존재하는 자유, 자유라는 것은 완전히 자기 자아 실현하고, 내가 나와 같이 다시 회개하고, 내가 내 자신을 찾았을 때 자유가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밴드 핑크 플로이드 가사를 보면 언제나 홈을 많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홈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뜻이죠. 자, 시그마 천국의 전이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